안녕하세요. 심지훈입니다. 발표, 스피치에 대해서 처음으로 찍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첫 영상의 주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요즘에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학원 가서 이제 스피킹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20대 초중반이에요. 대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취업 준비하고 영어 시험 자격증 준비하고 혹은 워킹홀리데이 나갈 준비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공부하고 막 스터디도 하고 발표도 많이 해요. 저희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방송도 했고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발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떨지 않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데 제일 많이 질문했던 걸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제일 많이 물어봤던 거, 그냥 딱 처음 기본 질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떨지 않고 발표 잘하는 방법. 언니 어떻게 안 떨고 얘기해요? 언니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안 떨 수 있어요? 이게 제일 기본이었어요. 좀 그래서 알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나운서 지망생들, 쇼호스트 지망생들, 방송을 업으로 삼으려는 친구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 일반 기업 면접 준비하는 취업 지망생들 면접 대비도 보고는 있는데 주로 많이 했던 건 방송인 지망생들 코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이제 말을 할 줄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좀 이미지 메이킹을 잘할 수 있는지, 혹은 아나운서로서, 쇼호스트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런 스킬, 그다음에 답변 짜는 법, 이런 게 궁금한 경우가 많았는데 진짜 20대 초중반 친구들은 일상생활에서 스피치와 맞닥뜨릴 때 제일 궁금한 게 이거구나. 어떻게 하면 안 떨고 얘기해요? 제일 기본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첫 주제로 좀 가볍게, 그리고 부담 없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떨지 않고 발표하는 방법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청중에게 겁먹지 말자예요. 언니 그거 다 알죠. 근데 청중을 보면은 겁이 나고 힘드니까 문제죠. 라고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실 일대다에, 그러니까 내가 혼자 발표하고 여러 사람이 듣는, 그것도 내가 서서 발표하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일명 스몰 토크라 그러죠. 캐주얼한 얘기를 소수의 사람들과 앉아서 나누는, 혹은 1대1로 나랑 어떤 사람이랑 그냥 개인적으로 나누는 스피치, 그런 스몰 토크, 이런 상황에서 떠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떨릴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의 또 스피치 해답이 필요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떨리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수 앞에서 발표하고 서서 발표하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그런 게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왜 떨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원인을 알아야 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원인을 이렇게 찾아보면 대부분 우리가 일대 다수로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내가 발표 못하면 비웃지 않을까? 저 사람들이 내가 발표 잘하나 못하나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야? 비웃고 있으면 어떡하지? 뒤에서 욕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심을 많이 느껴요. 다수의 청중을 보고. 혹은 저는 공포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담감을 느끼실 거예요, 아마. 공포감까지 안 느끼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정도 좀 발표를 많이 하다 보면 공포까지는 안 느껴요. 근데 부담을 느끼죠, 그러면. 잘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내 발표를 듣고 잘했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나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중을 평가자로 생각하는 거죠.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한테 점수를 매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족쇄를 스스로 이렇게 차는 거예요. 부담을 느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더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청중을 절대 무서워하면 안 된다. 청중에게 공포를 느끼지 말 것, 청중에게 부담도 느끼지 말 것. 자, 우리가 역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이 청중일 때 어떠셨어요? 내가 말하러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 들으러 간 자리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생각으로 발표자 보셨어요? 제 발표 잘하나 못하나 막 점수 매겨야지. 어디 한번 발표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이렇게 들으셨어요? 정말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청중은 무슨 생각이냐면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들어요. 그냥 오늘 심지민 씨가 오늘 앞에 나서 저 주제에서 발표해야 된다. 과제다. 뭐라고 하니까 그래 좋지고 또 앞에 사람이 발표하는데 막 눈앞에서 막 휴대폰 만지고 딴짓하는 건 사실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는 거예요. 뭐 나한테 깊은 애정이 있다거나 나한테 깊은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할 때의 청중도 마찬가지예요. 별 생각 없이 앉아 있어요. 청중 아무것도 아니다. 겁먹을 필요도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 저 사람들은 내 점수를 매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사항은 있어요.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영상이라서 정말 대중적으로 노멀하게 다수 앞에서 떨지 않고 발표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좀 더 이제 고난이도로 들어가면 면접 때 다수의 면접관들 정말 나한테 점수 매기고 있는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이 전문 프레젠터로 활동을 한다거나 강사로 활동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스피커로 앞에 나서셔야 될 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때는 이제 좀 더 높은 스킬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발표를 할 때는 절대 청중에게 겁먹지 마라. 청중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들 별 생각 없이 당신을 보고 있다. 이 점을 항상 기억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그 현장에서 또 안 떨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호의적인 청중을 찾는 거예요. 내 편을 찾는 거죠. 아까 그 청중들이 이제 별 생각 없이 보고 있다고 했죠. 근데 그 별 생각 없는 청중들 중에서 특히 여성분들 중에 리액션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서 이렇게 액션도 많고 박수도 치고 잘 웃고 막 대답도 네 이렇게 해주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의 에너지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랑은 아이 컨택을 자주 하는 거예요. 아이 컨택에도 이제 방법이 있기는 해요. 아이 컨택은 1대 다의 스피치일 경우에는 앞뒤, 좌우 이렇게 두루 시선을 교환해 주셔야 돼요. 법칙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두루 시선을 교환해 줄 것. 왜냐, 1대1 스피치면 나와 너만 이렇게 시선을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1대 다는 말하는 사람이 나 혼자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커가 너무 앞에만 보고 얘기한다든가 너무 좌측만 보고 얘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청중들은 소외감을 느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반발심을 갖게 되고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스피커가 아무리 발표를 잘하고 말하는 그 컨텐츠가 좋아도 그 깎아내리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아이 컨택은 두루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뒤 좌우 봐주시는 게 좋은데 그 안에서 좀 호의적인 청중이 이렇게 막 심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명이 내 얘기를 듣고 있다. 그럼 그 중에 분명히 4, 5명 정도는 태도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시선을 자주 주는 거죠. 좌측에 1명, 뒤쪽에 1명, 우측에 1명, 앞쪽에 1명 이렇게 딱 심어놓고 꼭지점 이렇게 심어놓고 발표하면서 긴장돼 떨려 이럴 때 그 호의적인 청중에게 아이 컨택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게 굉장히 커요 스피치에서는. 그래서 왜 좋은 강연 혹은 좋은 공연은 수준 높은 관객, 청중이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앞에 나선 사람이 이 퍼포먼스를 책임지기는 하지만 이
주인공이 에너지를 받는 사람이 관객이에요. 청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뿜는 그 좋은 에너지를 쫙 빨아들여가지고 또 발표할 때 그대로 내뿜게 되기 때문에 그런 호의적인 청중들을 자주 계속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기운으로 또 이렇게 발표를 기분 좋게 하면 좋아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정말 부정적인 반응이 너무 부정적인 청중들 있죠. 물론 그런 사람들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50명 중에 적어도 5명은 있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안 좋은 반응을 보이는 청중들. 딴짓하고 이렇게 막 턱 깨고 이렇게 쳐다보는 이렇게 너는 말해라 나는 뭐 내 맘대로 할란다 약간 이런 태도의 그런 분들은 보지 마세요. 예, 과감히 그런 분들을 내가 선도하겠어. 내가 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겠어. 이거는 이제 좀 더 발표를 잘하는 좀 더 전문가들이 도전해야 될 몫이고요. 일반적인 스피치를 하실 때는 굳이 그런 분들이 저쪽에 있어. 계속 신경이 거슬려도 보지 마세요. 네. 대신에 이 사람은 안 봐도 이 바운더리를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굳이 안 봐도 돼요. 내 괜히 에너지 뺏기고 기가 꺾여요. 그래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중은 무시하고 호의적인 청중과 얘기하세요. 에너지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요 2가지만 딱 기억하셔도 발표하실 때 진짜 안 떨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로 한 2가지 정도만 더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발표자 본인이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현장에서 청중에게 겁먹지 않고 호의적인 청중을 잘 활용해서 발표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이 2가지가 빠지면 발표를 그렇게 잘했다는 소리를 듣기가 힘들어요. 이 2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뭐 리허설을 많이 하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발표는 매끄러워야 돼요.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고 퍼포먼스를 보여줄 사람이 뭔가 갑자기 파워포인트가 안 나와요. 소도구가 갑자기 준비가 안 됐어요. 뭐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별 생각 없는 청중도 인내심의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집중해서 요거는 들으라고 하니까 듣는 거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얘기를 들어줄 의무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인내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발표를 깔끔하게 마치려면 여러 번의 리허설을 통해서 내가 5분이면 5분, 뭐 10분이면 10분 그냥 정해진 대로 매끄럽게 이어져야 돼요. 텀이 있다거나 실수가 있다거나 갑자기 막 정적이 흐른다거나 잠시만요. 죄송해요. 기다려주세요. 이거는 정말 최악. 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매끄럽게 발표를 마치는데 완벽하게 발표를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완벽하게 발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가 하나 빠졌다. 지금 뭐 기계가 도와주질 않는다. 뭐가 말썽이다. 자, 그럼 완벽을 포기하더라도 매끄러움은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청중들에게 그게 스피커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발표자가 갖고 있어야 할 예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리허설, 완벽한 준비를 통해서 매끄럽게 발표를 이어나갈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발표할 때든 뭐 대화를 할 때는 대화는 그렇게 뭐 사실 사소하게 대화를 할 때는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특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야 되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작게 해버리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중들이 듣기에 좋은 매너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뭐래? 안 들려. 이거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를 크게 자신감 있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도 하고 어, 좀 전문적으로 발표를 하는 친구들에게는 보이스 코칭도 해요.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해서 좀 더 듣기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저는 제발 목소리를 좀 크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시절에 발표 수업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발표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시험 많이 치고, 뭐 이렇게 제출하는 건 많았는데, 발표는 뭐 대학 와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큰 소리로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컨텐츠가 아무리 발표 준비가 좀 소홀해도요, 자신감 있게 지르는 친구가 더 잘해 보여요. 굉장히 사기 같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 친구들이 목소리가 작기 때문에 음, 자신감 있게 큰 목소리로 발표할 거 스피커가 꼭 지켜줘야 돼. 예의이자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리되셨나요? 청중에게 겁먹지 말 것, 호의적인 청중을 계속 아이 컨택하면서 힘을 받을 것, 어, 여러 번의 리허설을 통해서 매끄럽게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발표할 것.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떨지 않고 발표하는 것은 물론 야, 발표 잘했다, 야, 너 잘한다 이런 소리 충분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스피치 발표 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로 영상 찍을게요. 또 만나요. 안녕.